이번에는 남자분들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 지금까지 이제 여성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물론 남자들과의 관계성 얘기도 했는데, 이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잠시 나왔던 남성 호르몬 분비량이 달라진다는 거, 이거를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 몸도 괜찮고 뭐 산후 불감증도 아니고 애액 분출도 잘 되고, 근데 남편의 몸 자체가 확실히 약해져 버린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성의 경우에는 뭐 출산 후에는 아예 막 제왕절 같은 이거 수술을 한 거니까 몸 자체가 안 올라오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남자들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이 40이 넘어가거나 또는 30대 후반 들어가거나 술, 담배, 제가 그 성기능 해치는 5가지 요소 말씀드렸죠. 환경호르몬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면은 발기부전에 빠질 때가 있다. 그 다음에 조루 현상이나 지루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루 현상이 발생하면 남자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내가 정력이 좋아졌나?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병이에요. 그 치료받아야 되는 겁니다. 적정 시간이 되면 사정을 해야 돼요. 그게 남자에게도 좋고 여자에게도 좋아요. 여성은 막 삽입을 오래 한다고 여자들이 무조건 좋아. 그게 아니거든요. 애기 마르거나 여성 몸에서 애기 분출된 것도 시간이 있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 버리면은 여성의 몸에 통증이 오고 고문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전문의들은 이거를 일종의 병적인 상태로 보는 거죠. 그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역시 호르몬 분비량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호르몬 분비를 우리가 좀 늦추거나 호르몬이 이제 약해지는 그걸 좀 이렇게 막을 수 있거나 또는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냐? 얼마든지 있죠. 당연히 몸에 안 좋은 것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거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또 언급하지 않을게요. 하여튼 술, 담배, 환경호르몬, 뭐 운동부족 이런 거는 정말 이루 말할 전자파 이런 거는 아무리 말해도 이거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몸에 안 좋은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겠고요. 두 번째로 남성 역시 하체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스쿼트, 등산, 걷기 이런 겁니다. 사이클 이런 거예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단백 음식. 몸을 바꿔줄 수 있는 고단백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몸이 확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걸 잘 안 해요. 알면서도 못 해요. 안 하고.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는 부인한테 가가지고 좋아? 오늘 어땠어? 자꾸 이런 얘기하고 홍삼 한 포 마시고 와가지고 오늘 끝내줄게. 뭐가 끝나요? 내가 끝나요. 내가 그러다가 그 소리 하면은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어설프게 영상 보고 막 무슨 손기술, 잔기술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걸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남자가 마음속으로 자신감이 확 떨어져 버리면 여자가 그걸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관리, 건강관리부터 좀 잘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발기부전이나 성기능 저하의 핵심은 아주 그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야말로 정말 만병의 근원이죠. 활성산소나 스트레스 이런 건데 특히 성기능은 스트레스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거를 못 지킨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배우자 되시는 분하고 관계 개선을 잘해야 돼요.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이가 안 좋아도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서 이걸 계속 풀어야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시든 무슨 뭐 부부 상담을 받으시든 같이 뭐 등산을 하시든 캠핑을 하시든 해가지고 아내 되신 분하고 계속 관계를 개선시키고 신뢰를 유지를 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남편도 상처받고 아내도 상처받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또 여성이 산후 불감증을 극복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크게 전제 2가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질크림, 수용성 윤활제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준비 기간이 좀 길어야 된다,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다 대안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측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식욕을 좀 보셔야 돼요. 식욕. 이 식욕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성욕과 직결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40대 부부들 많이 이제 만나보고 상담을 하는데, 이게 보면요, 남편은 욕구가 엄청 강한데 여자가 약한 경우, 반대로 이 아내 되신 분은 욕구가 강한데 남편이 그걸 따르지 못하는 경우 보면은 통상적으로 둘 중에 한 분은 식욕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여성이 몸이 약해요. 그런데 식욕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질액, 애액 분출 전혀 안 됩니다.
근데 남편은 막 몸도 막 이렇게 막 불고 그래. 그러면은 남편은 막 욕구가 엄청 강해져요. 그러면 막 점점 이쪽은 강해지지, 이쪽은 점점 약해지지, 또는 아예 마음이 안 생기지. 서로 밸런스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대에서 40대의 연령대에 계신 부부의 경우 이 식욕 관리, 이 먹는 것, 이 식성 관리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해요. 먹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인, 아주 본능적인 요소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막 야식을 많이 먹고 나 밥 잘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자, 성욕과 직결되는 부분은 이게 야식이나 인스턴트로는 잘 채워지지가 않아요. 정시에 삼시세끼를 골고루 균형 있는 식단으로 먹는 그 사람과 야식을 즐기고 그 고열량 식품들 있죠. 막 밤에 새벽에 막 족발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술 마시고 새벽에 막 치킨 먹고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분들이 어떤 충동성은 훨씬 강하지만 성관계의 건강성은 삼시세끼를 정시에 균형 있는 식단으로 가진 분들이 훨씬 높습니다. 이분들은 성관계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이게 깨지지가 않아요, 그 리듬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삼시세끼를 놓치면 안 된다. 삼시세끼를 정시에 잘 챙겨 드시면서 막 폭식하고 이러지 말고, 아침도 막 대충 먹지 말고 아침도 잘 드시고 점심도 골고루 드시고 저녁도 균형감 있게 드시면 좋겠다. 이 삼시세끼의 식욕, 식성을 유지하는 게, 먹성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이거를 계속 막 야식 중심으로 또는 술 중심으로 안주 중심으로 드시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몸이 급격히 약해진 게 느껴질 겁니다. 성적인 충동은 일어나지만 지속이 안 돼요. 사랑을 나누려고 여자가 위에 있든 남자가 위에 있든 상관이 없어. 포지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올라가 있다가 내가 금방 지쳐버리는데 조금 하면 끝이야, 끝.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균형 잡힌 식단을 갖고 정시, 삼시세끼를 좀 잘 먹자. 고단백으로 좀 잘 드세요. 때로는 고지방으로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40대 넘어가면 혈압이나 당뇨 문제가 또 문제가 되니까 고지방은 제가 아무래도 좀 추천하기는 어렵고 고단백 음식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드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부부가 성적인 감각을 충분히 느끼는 신체를 이제 결혼 한 5년차, 10년차 되면은 충분히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도권을 갖고 막 다투고 자존심을 상하고 그러면 안 돼요. 때로는 여성이 주도를 해서 여성 상의체의도 하고 여성이 남편을 애무해주기도 하고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애무해주기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정말 골고루 정말 짜릿해하는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리지 말고 아끼지 말고 그 다음에 힘들어하지 말고 시도할 필요가 있어요. 손을 이용을 하시든 아니면 붓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 때로는 구강 혀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몸 자체를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 때로는 머릿결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소리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소리에 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집에서만 하지 마시고 특별한 이벤트를 갖고 좋은 호텔을 좀 가세요. 왜 유명한 호텔 많잖아요. 여러분 그 소셜 가면요 할인 받아서 갈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월풀도 그렇고 일단 분위기가 다르잖아. 우리 좀 맨날 보던 거하고 갔을 때 그 호텔에서 주는 그 분위기가 있잖아. 오랜만에 좀 호텔 조식도 좀 먹고 하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그렇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준비도 해보고 또 건강하게 또 이 먹성, 식성 관리를 잘해서 지속을 하시면은 이거는 금방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런저런 기술을 다 동원하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세요. 그 맞벌이 부부예요? 근데 남편이 좀 일찍 퇴근을 했어. 그러면 먼저 설거지 해놓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부인이 와가지고 퇴근해가지고 힘들어 죽겠구만. 설거지 그릇 이만큼 써야겠고 애들 하나도 안 시켜있고. 그럼 부인이 마음이 나겠어요? 그거? 나 같아도 안 나겠네. 안 그래요? 그거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거.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잖아요. 남편이 왔는데 와가지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좀 힘들지 않았냐고, 오늘 괜찮지 않냐고, 그걸 위로도 좀 해주시고 해야지. 좀 그러니까 웰컴 좀 받아주고 좀 감정이 고루된 게 있어야지. 쳐다보지도 않아. 왔어 말도 안 하는 집들도 있다니까요. 진짜 서운해요. 그러면은 섭섭이 있잖아. 섭섭해. 여자도 서운하고 남자도 서운하고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발기부전, 불감증 여기까지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디테일한 부분부터 좀 생각해보세요. 제가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CBS에서 강의할 때
가사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그런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를 비교를 하면 나이, 뭐 직업, 돈의 유무 상관없어요. 부부관계 만족도가 혁격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먼저 서로 가사와 양육에 서로 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러한 부분은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디테일한 기술들 있죠. 손이든 혀든 눈이든 뭐 소리도 좋고 머릿결도 좋고, 때로는 이런 막 그 팔털 있잖아, 털 이걸 이렇게 싹 비비면서 막 느끼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듣고 막 느끼는 분도 있고,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어설프게 여자 성기에 손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상은 영상일 뿐 실전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부부가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개선법, 그리고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 왜 20대, 30대, 40대 젊은 나이인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영상이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정말 귀한 자료가 되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영상 보시는 저 아시는 선후배분들, 제가 많은 집들, 많은 여러 가정 살려드렸습니다. 내 얘기는 아닐 것 같죠?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내 아내, 내 남편은 안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순식간에 그렇게 변해요.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문제 생기면,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시면, 특히 저 아시는 분들은 꼭 저한테 연락하세요.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